자, 에너지 보존을 할 때 얼마나 편한지를 알려주려고 프로보라 한 거니까. 자, 답을 먼저 띄워놓고. 자, 여기 M2G가 어떤 만큼, L만큼 낙하를 했을 거예요. 그러는 만큼, 얘도 이만큼, L만큼 옆으로 이동을 했겠다. 그래서 초기에 가지고 있었던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이 위치 에너지가 결국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그리고 날아간 열 에너지를 합쳤을 때의 양과 같겠죠. 그래서 여기 마찰력에 의해서 이만큼 이동하는 동안에 날아간 열 에너지입니다. 열 에너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풀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아니라 그냥 에너지 보존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요 값이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이라고 말하고 역학적 에너지가 요 마찰열에 의해서 나타나는 양을 합쳤을 때 전체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F는 MA로 했으면은 좀 길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가능하다면 에너지 보존으로 푸는 게 훨씬 편합니다. 많은 문제에서 그래요. 자,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요 말 해석을 잘해야 되죠. 완전히 한 바퀴 회전하려면이라는 말을 식으로 어떻게 적어야 될까? 자, 같이 봅시다. 자, 완전히 한 바퀴 회전하려면이라는 말이 식으로 어떻게 적히냐? 자, A 지점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위로 쭉 내려오다가 여기 새까만 거 이게 말뚝입니다. 내려오다가 한번 감겨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속도가 느리다면 이쪽으로 가다가 출렁해서 내려오겠죠. 한 바퀴 완전히 회전하려면 과연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자, 에너지 보존을 먼저 써봅시다. 이 문제는 에너지 보존 써서 여기 도달할 때의 속도를 한번 계산해야 됩니다. 자, 처음에 올라가 있었던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중력 위치 에너지 mgl. 자, 이 에너지가 최초의 역학적 에너지예요. 이게 보존될 거예요. 그래서는 자, 여기가 mg2r이라고 했는데 결국 요만큼 높이 A 지점에서의 높이가 2r이니까 mg2r이 위치 에너지고 이때의 속도가 v라면 2분의 1 mv제곱 요게 운동 에너지가 되겠다. 여기 최고점 A 지점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관계식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F는 MA를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 장력이 있을 거예요. 여기 실에 장력이 있을 건데, 이 장력이 있을 거야. 장력이 얘를 당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장력 더하기 mg 하면, 결국 이게 구심력의 정체가 되겠지. 그래서 모든 힘이 F는 MA, 가속도 운동이, 어, 저렇게 구심 가속도로 R분의 V제곱으로 운동하고 있는 거죠. 요거 전개를 하면 장력이 0보다 커야 돼요. 장력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이 완전히 한 바퀴 회전하려면이라는 뜻이에요. 자, 만약에 장력이 여기 도착하기 전에 0이 돼버렸다고 쳐볼까? 여기 도착하기 전에 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얘 원동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제일 최고점 A에서 장력이 0 이상이 되면, 0 이상이 되면, 그러면 한 바퀴 회전이 가능합니다. 자, 0보다 크다라는 조건으로 여기서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장력이 0보다 크면 된다. 그럼 요 식을 정리를 해볼까? 자, 장력 빼고 나머지 mg를 반대편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 요게 0보다 클 때가 장력이 0보다 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V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위에 에너지 보존식에서 V를 구했기 때문에 요거 연립을 하면, 그리고 R 값은 L이란 B로 정리를 하게 되면, 아이고, 그러면 결국 5분의 3L 값이 나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V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요거를. V 제곱은 결국 뭐가 되냐? M 다 나누고 2 곱하면 2GL 마이너스 4GR 이렇게 되겠네. 자, 이게 GR보다 커야 되는데 GR보다 커야 된다. 자, 그리고 R 값이 L-D가 있잖아요. R 값이 L-D가 있습니다. 요 아까 여기 대입을 해보면 돼요. 그렇게 하면 결국 여기 관계를 정리를 하게 되면 D에 대해서 표현이 가능하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쌤이 되게 좋아하는 문제예요. 왜 좋아하냐면은 어떤 식을 써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끔 해주죠. 에너지 보존이랑 운동 방정식 둘 다 적어야 되는 문제인데, 자, 요거 둘 다 써야지 되는 이유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 식을 써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대부분의 문제들은 에너지 보존만 썼을 때 풀리는 문제들이 많고, F는 MA만 써도 풀리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난이도는 다양하지만, 그런데 둘 다 써야 되는 문제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자, 그래서 한 바퀴 완전히 회전하려는 말을 장력 T를 가지고 표현을 했죠. 자, 이렇게 장력 T를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자, 문제 풀 때의 생각의 순서는 아마 요거부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는. 자, 요렇게 나왔는데, 자, 결국 t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사실은 문제 해석하면서 알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v를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a 위치에서의 v 값을 모르잖아. v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 라고 떠올리면 그제서야 에너지 보존이라는 공식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자기 생각의 순서를 잘 기억을 해놓고 그걸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선생님이 만약에 이 문제를 풀고 좀 정리를 해놓으라고 한다면 이 풀이 과정을 전부 다 하진 않을 거예요, 선생님은. 생각의 전개 과정만 적을 뿐이지. 자, 다시 한번 적어본다면 한 바퀴 완전히 회전하려면이란 말은 여기에 가해지는 장력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말이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고, 그리고 난 뒤에 장력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을 가지고 작성을 해보면 장력이 들어가는 게 운동 방정식이니까 작성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결국 이게 식이 적힌 거야, 그지? F는 MA 식이 나온 거야. F는 MA를 가지고 힘에 대해서 식을 적게 된 거였고, 그 다음에 V 제곱이 어떤 값인지를 알기 위해 에너지 보존을 쓴 거지요. 에너지 보존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공식 모르는 건 없단 말이에요. 생각의 과정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먼저 장력이 0보다 크다라는 것, 그리고 장력에 대한 식을 적다 보니까 V제곱을 몰라서 구해야 되겠다. 에너지 보존으로 구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의 전개 과정들을 한번 정리를 해주면 돼요. 지금 이렇게 초록색 칠한 것만 너네가 이제 색깔 있는 볼펜으로 풀이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다음에 복습할 때 생각의 전개 과정들을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 번 더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잠깐만. 몇 명이 중간중간에 계속 가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잠깐 녹화를 중지하겠습니다. 자, A점이랑 D지점. 자, D지점이 일단 그 제일 위에 올라간 지점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볼 건데, 시작에 줬던 조건에서 V가 있잖아요. 초기 속도 V가 있어요. 가만히 떨어뜨린 게 아니다. 그죠? 요 V를 구하는 겁니다. 요 V를 세게 떨어뜨리면은 당연히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거예요. 자, A랑 D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서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2분의 1 mv제곱의 운동 에너지, 그리고 여기 D 지점에서도 에너지가 있는데, 참고로 수직 방향으로는 속도가 없지만 수평 방향으로는 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X 방향으로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6분의 17R만큼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보다 16분의 1만큼이 더 증가해 버린 거지. 그래서 중력 위치 에너지도 커졌다. 그지? 그래서 초기에 역학적 에너지가 이만큼, D 지점에서 나중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 그런데 여기서 구할 때 Vx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그죠? 자, Vx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 식에서 Vx를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V랑 R로 표현이 될 거니까요. Vx라는 값은 여기 60도 지점이 있죠. 여기 60도 여기서 발사가 될 건데, 자, 발사를 이렇게 합니다. 발사가 이렇게 될 건데, 여기에서 X축 방향 속도를 생각해 보면 이게 바로 Vx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여기서 날아가는 속도가 V'이라고 한다면, 레일을 떠나는 속도가 V'이라고 한다면, 60도라서 특수각이라서 이게 2분의 1 V'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 V'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지금 V'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날아가는 애니까, 얘도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쓰면 됩니다. 자, 어디를 기준으로 뒀냐면은, 보자, 1분의 mv제곱. 자, 여기, 이렇게 두 군데 A랑 C 지점을 비교해 보는 거죠. A점의 역학적 에너지, 그리고 C점의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C점이 높이가 기준점이 된다면 결국 중력 위치 에너지는 mg 2분의 r이 될 거니까요. 자, 이거 계속 전개를 해보면 이제 vx 값을 알 수가 있어요. 자, v 프라임 값이 2vx니까 여기 2vx를 집어넣으면 4가 될 거라서 그럼 결국 vx가 나옵니다. 자, vx 따로 구해도 되지만 우리가 필요한 거는 2분의 1 mvx 제곱이잖아요. 요거 굳이 vx로 구하지 않아도 그대로 넣어버리면 되죠. 그럼 시간이 단축되겠다. 그럼 그대로 넣으세요. 여기에. 자, 4분의 1은 양변에 곱하면 4분의 1 값으로 이렇게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 값 대신에 요거 4로 나눈 값을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이제 다 됐어요. V를 R로 표현하면 됩니다. 전개만 하면 끝납니다. 양변에 16 곱하고 전개 쭉쭉쭉쭉 하면 돼요. 그러면은 요 값이 나와요. 알았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자, 레일을 따라갈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사실이지. 잘 봐요. 레일을 따라갑니다. 레일을 따라가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요. 일단 미끄러지지 않아야 돼요. 미끄러지면은 이 마찰 열 때문에 열 에너지로 날아가 버리니까 당연히 안 되고. 자, 여기 뭐 회전 생각 안 하고 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표현을 해볼까요? 아래쪽 mg, 아래쪽 mg. 자, mg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속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mg에 의해서 여기 내려가는 방향으로 일을 해줍니다. 보존력이잖아요. 중력은. 이렇게 보존력이 일을 해주는 거고, 또 작용하는 힘이 이것도 있죠. 수직항력도 있어요. 수직항력도 있습니다. 면에 수직항력이 있어요. 그런데 수직항력 같은 경우는 보존력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물을 필요도 없는 게, 이동하는 방향의 수직항력은 말 그대로 수직하기 때문에 일을 안 해줘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수직항력이 존재하고 있는 이런 코스를 돈다 해도 수직항력에 의한 일은 없기 때문에 중력만 작용해서 결국 움직이는 꼴이 되어서 보존력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